소수자 인권이라는 건 뭐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성소수라는 것이 포함이 되면서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도덕과 또 윤리, 문화,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하는 방향으로 이 인권 운동이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짜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보다 더 포괄적으로 보다 더 우리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정책을 편다면 친동성애자들, 즉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룹, 또 더 나아가서 동성애에서 빠졌다가 다시 회복되신 분들, 이 탈동자들의 의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국가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여태까지 우리 이현아 목사님 발제문에도 있지만 국가인권위회가 생긴 일에 한 번도 탈동성애자들을 찾아와서 당신들의 인권 상황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동성애를 반대하는 여러 기존의 우리 사회의 가치를 가지신 분들. 여러분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유교문화권 아닙니까? 수많은 유림들이 있습니다. 그 유림들에게 국가인권회가 뭐 문의한 바도 없습니다. 제가 불교계에도 그런 일이 있었냐고 여쭤봤더니 지금 우리 불교가 거의 2000년 전통을 살아가는 우리 불교계도 국가인권회가 그런 거 관련해서 윤리적이나 종교적인 그런 것을 물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지금, 천주교는 200년,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회에 다 나름대로,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와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룹들하고 일체 논의나 상의 없이 진행된 거는, 이건 다수자의 인권, 대다수의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저는 우리 국가 인권을 비롯한 국가가 인권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또 편파되지 않도록 그런 정책이 나와야지 일부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성소수자라는 일부 동성애, 친동성애자들의 주장만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 같이, 그것이 마치 정말 가장 옳은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잘못된 정책이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신중한 접근, 국가가 이 동성애나 성소수자 인권 문제를 접근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들이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 윤리관, 도덕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소구의 그런 윤리관, 가치관들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좀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대다수의 국민을 인권 유린의 범죄자로 만드는 국가정책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된다. 이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차별금지법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동성애 반대한다고 말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런 법이 무시무시한 법이 지금 국회에 올라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 동성애 반대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는 거죠. 그렇죠? 동성애를 싫다고 하는 것이 왜 범죄가 된답니까? 나는 라면 싫어합니다라고 말하면 감옥 가는 그런 법이 있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난 커피 싫습니다라고 말하면 감옥 가는 그런 황당한 법이 있으면 얼마나 난 동성애 싫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왜 그것이 죄고 감옥을 가고 벌금을 내야 되고 이거 참 이거 다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 갤럽에서 조사를 했더니 74%의 국민들이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랬대. 그러면 74%의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겁니다. 이 국가인권위회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소수자가 중요합니까? 다수자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권위가 좀 제대로 또 우리 국가가 이런 문제에 제대로 좀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소수자 인권을 강조하는 시민단체들이 탈동성에 대한 인권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던 점에서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그렇습니다. 저도 시민단체이지만요. 우리 시민단체 하시는 분들 가운데 좀 진정성이 좀 의심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거의 10여 년 넘도록 북한 인권운동을 해왔습니다. 제가 486 세대고, 저도 민주화 세대고, 그래서 굉장히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또 우리 사회가 그 독재 정권 시절에 그 인권 타령을 알기 때문에, 그때 저도 분노하고, 같이, 우리 사회 인권을 위해서 많이 저도 이렇게, 뜻을 같이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민주화되고 인권이 회복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 2,700만 동포가 지금 북한 3대 독재 정권에서 인권 탄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진정한 진보 세력, 진정한 인권을 존중했던 세력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김정일, 박정희, 전두환보다 수백 배는 더 악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독재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진보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사이비 진보다. 북한 인권을 얘기하지 않으면서 무슨 인권운동 한다고. 이거 사이비 인권단체다. 전 세계가 지금 북한 인권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한국에 있는 진보단체라고 그러고 인권단체라는 사람들은 북한 인권을 얘기를 안 합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원리가 있어요. 한국의 수많은 인권단체들, 또 수많은 이 시민단체들이 탈동성애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럼 소수자 인권 중요하다고 굉장히 외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동성애자들보다 더 소수자인 탈동성애자. 왜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 침묵합니까? 참, 인권의 개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인권단체들 좀 인권의 개념에 대해서 좀 다시 좀 공부하고 다시 숙지되지 않을까. 굉장히 편향적입니다. 자기들의 그 진영 논리, 자기들의 입장에서 입에 맞는 건 인권이고 입에 맞지 않는 건 인권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들이 앞으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같은 시민단체 입장으로서 조금 지적하고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탈동성애 하고 싶어도요. 탈동성애를 하도록 지도해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없어요. 국가에 문의하면요. 다 동성애자로 살아라. 동성애 좋은 거니 결혼도 하고 뭐 자금도 지원해주고 너희들끼리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했더니 마음대로 동성애 즐기며 살으라고 하는 국가정책은 많아요. 근데 내가 동성애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탈동성애자들을 위한 국가정책은 없습니다. 관련 법도 없어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불공평한 게. 모르겠습니다. 동성애자로 뭐 사는 것이 뭐 나는 뭐 내 인생의 말로가 뭐 망가지든 말든 나는 동성애자로 살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살라고 뭐 우리가 뭐 말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동성애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방향으로서 성중독 예방 치유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 동성애가 이건 아주 과학적 연구가 좀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저도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동성애가 성중독인지 아닌지도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우리 탈동성애 하신 이현아 목사님 많은 분들이 이거는 일종의 성중독이다. 라고 증언을 하십니다. 근데 아직 과학적으로 이거를 완벽하게 증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맞는지 틀린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성애를 경험하셨던 분들이 이것은 성중독의 일종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가가 이 성중독 치유 프로그램 안에 이 동성애 문제를 넣어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성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성범죄도 보면 성중독자들이 각양각색의 성중독자들이 성범죄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국가가 관리하지 못하면은 굉장히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중독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우리 청소년들 요새 포르노 중독에 빠져가지고 아주 심각하다고 여러분 뭐 매체를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들 얼마나 그 자녀들이 포르노 중독에 빠져가지고 지금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아서 뭐 걱정이 있는 이 부모들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데 국가가 그런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당신들이 국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성중독 치유 프로그램을 국가가 운영하면서 성중독 예방법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 동성애도 포함을 시켜서 동성애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국가가 전에 상담할 때 상담비 동성애자들에 대한 진정한 인권은 동성애 고통으로부터 탈출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현아 목사님 이 얘기를 하실 때 제가 큰 감동을 받았는데 인권을 위한다면 진정한 인권 그래서 이 동성애 고통으로부터 탈출하도록 도와주는 그 인권운동이 앞으로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또 국회, 정부, 사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치유될 수 있다고 하는데, 또 치유된 사례가 있는데,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만 이야기만 듣는 이 국가, 이 문제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죠?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정부가 이제는 탈동성애자들의 목소리도 받아들여서 최소한 동성애자들에 대한 정책과 탈동성애자들의 정책은 똑같은 비중으로 다루는 것이 옳고, 더 나아가서는 탈동성애 하도록 하는 그래서 정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 국가가 앞장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